네, 안녕하세요. 판다 주식TV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주요 기업들 10곳에 대한 최근 뉴스 통해서요, 최근 이슈 10개 살펴보는 영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만 콕콕 해서 주요한 부분만 빠르게 볼 것이고요.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테슬라, 애플, 지리자동차, 니오, 엑스펑, 리오토, 라인 주요 종목들이면서 시장 내 관심도 높은 종목 위주로 해서 빠르게 한번 최근 뉴스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판다 주식TV 하는 이 채널 주인장이 어떻게 하루에 3개 아니면 4개도 올리는 걸 의아해 하실 수도 있고요. 심신이 피곤하지 않나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오랫동안 보셨던 분은요. 그런데 제가 국제 경제 그리고 금융시장 취재하면서 기사를 썼던 그런 경력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여기 관련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큰 어려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피곤하긴 하지만 제가 이 다이나믹한 시장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굉장히 즐기면서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유익하다고 이제 칭찬도 해주시니까 더욱 힘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많으면 많았지 없어지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안심하시고 이렇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영상이 되도록 할 테니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선 바이두 소식인데요. 삼신경제 23일 보도입니다. 리앤홍 이 바이두 CEO는요, 오늘 홍콩 2차 상장했는데요. 바이두가 흥행몰이는 실패했습니다. 아무래도 홍콩 장 자체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요. 수급적으로 워낙 안 좋았고 시장이 급락하는 흐름이어서 이 바이두도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리앤홍 CEO는 그래도 의지를 다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바이두의 홍콩 2차 상장은 제2의 창업, 소위 AI 1등주로서의 새롭게 도약하는 어떤 시기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의지를 다지는 발언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도 우리는 버텼다. 1위안이 있어도 기술에 투자하고 1억 위안, 100억 위안이 있어도 우리는 기술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이 기술을 특히 강조하는 이 공대남의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리앤홍 CEO는요, 까오카오라고 해서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자기 도시에서 1등해서 베이징 대학교 이공대를 간 컴퓨터 관련한 부서 정보 관련한 전공을 가졌던 아주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AI라는 미지의 영역 탐색을 지속하고 혁신이 바탕이 돼야 많은 사업 영역에서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어떤 자신들의 직원에게도 어떤 격려를 하면서 더욱 열심히 하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면서 또 우리 대중들 시장에도 우리가 AI 부분에서 더욱 힘을 낼 것이다 라고 어떤 선전포고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인상의 리앤홍 CEO지만 내부에는 굉장히 강한 강철 같은 심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요 테슬라 소식이 될 것인데요. 23일 뉴욕타임즈 보도입니다. 보통 보면 뉴욕타임즈는 사회 고발, 국제 정세, 정치, 이제 오피니언에서 논설, 그 다음에 에디토리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경제나 금융은 잘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기술에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다루고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렇게 살펴본 기사가 될 것입니다. 간단한 요점만 보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규제 당국 새로운 조사 직면했다는 소식입니다. Tesla's autopilot technology faces fresh scrutiny. 네, 이 부분은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됐었던 내용일 텐데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들어갔던 뉴욕타임스 기사로 보이고요. 테슬라는 지난 2016년 플로리다 운전사가 죽은 이후로 자율주행 기술력에 대한 수많은 의구심을 받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지난 5년보다 더욱 많은 조사를 최근 들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테슬라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지만 실제로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사고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 그 사례가 케이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니오 이번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3총사 가운데 니오 소식이 될 텐데요. 이제 포브스 22일자 보도가 되겠습니다. 니오가 지난달 주가 25%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주가 저가가 되면서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기사였습니다. 매출이 올해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제 2022년에는 65% 증가할 것으로 이런 컨센서스 시장에서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또 소개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니오의 주가가 왜 이렇게 조정받았나. 첫째, 미국제 10년물 수익률 급등에 따른 테크주 부진. 그리고 두 번째, 고급형 전기차 SUV 시장의 경쟁 격화. 그리고 세 번째,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도 이렇게 니오가 주가 조정받은 이유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요 알리바바 소식이 됐는데요. 알리바바가 계속 악재가 될 만한 소식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좋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물류 전 세계로 확장하고 있다. 알리바바 지능 우리오, 샹첸추, 허장 그렇게 되고요. 차오냐오 물류 기존 물류 시스템 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물류 시스템 부분에 있어서 이 차이냐오 물류라는 곳에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차이냐오 물류가 어떤 곳이냐 하면요. 알리바바 그룹 그리고 인타이 그룹 관련 금융기관이 공동 합작해서 정식 설립한 회사를 일컫는 명칭인데요. 중국 스마트 물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냐오 물류가 10월, 12월 이익 창출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연말까지 9개월간 그래서 했을 때 매출액이 273억 위안, 주목할 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 이렇게 매출액 증가폭이 상당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물류라는 것의 우리나라 동향은 어떤지 보기 위해서 구글에서 키워드 검색해 봤습니다. 주목할 것은 조선일보 물류드림팀 스마트 물류 얼라이언스 2.0 올렸다. 그리고 스마트 물류 전쟁, 스마트 물류 얼라이언스, 그 다음에 물류 운송 AI, IoT 결합으로 성장세 순풍. 네, 이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바이두를 계속 파고 있는 단계니까요. 이 AI라는 글자가 눈에 띄고 IoT도 눈에 띄었습니다. 결국 중국 시장에서 물류 시장에서 AI, IoT 수요가 있으면 바이두도 새로운 사업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행간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근데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알리바바가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류나 운송 부문은 아무래도 알리바바나 징동이나 그런 쪽에서 다른 사업체 제휴하면서 만약에 이 바이두와 사업 제휴를 하겠다. 그래서 물량을 주거나 하면은 일단 사업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알리바바가 뚝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바이두는 조금 물류 부분에서는 힘을 못 쓸 수도 있겠다는 예상이 됩니다. 네, 이번에 애플 관련 소식인데요. 이제 애플 인사이드닷컴 23일 소식이고요. 애플 AR 헤드셋 2022년 6월 전후에서 시기해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량의 프레넬 렌즈 디자인이고요. 밍치코어라는 이 애플 전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예상하는 자료를 내놨습니다. 이제 프레넬 렌즈라는 것은요, 이게 단어가 생소해서 한번 보면은 다수의 작은 렌즈를 둥근 고리 모양으로 늘어놓아 초점 거리가 짧아지게 한 큰 렌즈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델이 이렇게 출시될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야를 넓히고 무게를 150g 이하로 하기 위해서 프레넬 렌즈 경량으로 해서 사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엔요, 샤오펑이라고 엑스펑 관련한 소식이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망 23일 소식이고요. 샤오펑 엑스펑 CEO가 최근 올해 후반 플라잉카를 탈 수 있을 것이며 몇 년 후에는 중국 내 처조공, 경상도 발음이다 보니까 제가 처조공 영역에서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굉장히 너무 앞서가는 듯한 생각도 들고요. 다만 워낙 기술이 이제 개혁되고 발전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요. 충분히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다수 신형 모델, 자동차 차량 신형 모델도 출시할 것이라고 당당한 포부를 이 허샤오펑 엑스펑 CEO가 밝혔다고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또 이제 키워드 검색하면서 우리나라의 산업 동향도 같이 체크하는 게 이렇게 산업계 동향 그리고 종목들의 뉴스들 이해하는 데 더 좋을 것이니까요. 복합적으로 보는 차원에서 보면요. 폭스바겐 중국에서 플라잉 택시 출시한다는 계획 이런 관련 소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플라잉 택시 하니까 이항도 생각이 나는데요. 이 폭스바겐이 최근에 이제 테슬라를 잡겠다고 파워데이도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플라잉 택시 출시한다는 계획도 눈에 띄는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번엔요 텐센트 소식인데 레이커즈라는 IT 관련한
기사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보면 85,000원짜리 499위안, 500위안, 우리 돈으로 85,000원쯤 되는 텐센트 클라우드 게임 박스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클라우드 게임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살펴보면 LG U+가 다음 달 1일부터 자사의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GeForce Now를 이용자의 이동통신사와 관계자에게 출시하고 배포한다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가 한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 노리는 게임사 클라우드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 클라우드 게임이라는 거 클라우드 플러스 게임이 되면서요. 산업 동향이 산업계 지도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다. 클라우드 게임도 어떤 하나 시류의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3월 21일자 그러니까 그저께가 될 수 있겠는데요. 콘솔 게임기 특허냈다. 이제 닌텐도 스위치 닮은 거 일체형이고 분리가 안 되는 것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 9시간 전에 나왔다고요. 3월 23일 오늘 우리나라 언론에서 하나 다룬 게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볼 것은요. 리오토가 되겠습니다. 증권시보 23일 소식인데요. 이것은 리오토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악재를 막기 위해서 리오토가 빠르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보면요. 구입세 면제, 신에너지 차량 명단이 제외된 관련 차종은 이미 판매 중단된 모델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니까 신에너지 차량이 있는데 이 중국 정부에서 이 관련 차량은 구입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 판매하는데 더욱 도움을 받고요.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아무래도 이 신에너지 자동차 업체들이 실적이 더 좋아지는 것인데 그것이 명단이 제외된 그게 리오토의 한 차량 종 모델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근데 그 제외된 모델은 이미 판매 중단됐다고 리오토가 시장의 걱정을 낮추기 위해서 빠르게 해명했습니다. 실질적 영향 없다고 강조는 했는데요. 보면 뉴욕 증시에서 개장 전에 제가 우리 시간 23일 오후 9시 15분 봤을 때는 3.5%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뉴욕 증시에서 어떤 모습 보일지는 한번 보면서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이는지 파악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리자동차 실적이 2020년 실적 관련해서 간단하게 나왔던 기사인데요. 지난해 지리자동차 판매 대수는 132만 대, 매출액은 921억 위안, 16조 원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비교를 위해서 참고로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20년 104조 원이 되고요. 그러면 매출액 기준하면 현대차의 7분의 1 수준이 됩니다. 지리자동차는 매출액이 현대차의 7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순이익은 56억 위안. 그렇게 보면은 네,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반기 실적이 고무적이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반기 판매량이 49% 전년 동기 대비 증가, 매출액은 50% 증가, 순이익은 40% 증가하면서 하반기 실적이 상당폭 개선됐다는 것, 상당폭 향상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요, 소프트뱅크 인터넷 사업체 G홀딩스가 23일 채팅 앱인 라인의 중국 내 사용자 데이터 접근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사용자 정보 저장을 멈출 것이라고도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용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정보를 활용했고, 이러한 부분이 이 아사히 신문 보도로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이 회사의 데이터 관리 운영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공동 CEO인 타케시 이데자와 이 사람이 또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요 종목 10개 기업들 한번 살펴봤는데요. 주요 헤드라인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두는 리에농 CEO가 홍콩 2차 상장은 제2의 창업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는 스마트 물류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공동 설립한 차이냐오 물류가 효자 기업이라고 소개했고요. 텐센트는 85,000원 클라우드 게임박스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게임 시장이 이미 이제 세계 게임 시장에서 황소개구리처럼 완전 생태계를 다 잠식한 상황에서도 이 영역을 야금야금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텐센트 게임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오는 지난달 주가 25% 하락한 후에 가격의 매력도가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샤오펑은 이 허샤오펑, 샤오펑 엑스펑의 CEO가 올해 후반 플라잉카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굉장히 당당한 포부 드러냈습니다. 리오토는 신에너지 차량 구입세 면제 명단에서 제외된 차종은 이미 우리가 판매 중단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충격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 내 걱정을 우려를 이렇게 해소하도록 하기 위해서 빠르게 해명 나섰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 규제 당국 새로운 조사에 직면했다고 하면서 이러한 자율주행 부문에 있어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점 어떻게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애플은 AR 헤드셋 2022년 6월 전후로 출시한다고 기대감을 모으는데요. 여기에 경량의 프레넬 렌즈가 적용된다는 소개가 있었습니다. 지리자동차 2020년 지난해 매출액 16조 원, 판매 대수 132만 대, 현대차의 매출액보다는 7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은 중국 내 사용자 데이터 접근 중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접근하고 활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빨리 시장에서 그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조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판다 주식 TV였습니다. 아직 작은 채널이지만 조금씩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만족해 주시고 저에게 칭찬도 해 주시고 유익하다 해 주시면서 제가 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을 받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니까요.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가득하고요. 저 또한 이런 응원의 힘을 받아서 하루하루 조금씩이나마 느릿느릿하게나마 개선되면서 방송의 양질의 방송 전해드리는 이 판다 주식TV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청 감사드리고요. 곧 또 이렇게 영상 준비해서 곧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